오늘은 천년치료의 원리 그리고 이든밸리에서 어떻게 여러분을 천년치료로 돕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몸이 아프게 되면 제일 먼저 병원에 가게 되죠. 예, 여러분 병원 가셔야 됩니다. 아프면 먼저. 왜 병원 가야 되죠?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 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아프면 병원 가셔서 진단, 정확하게 내 병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이 나면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현대의학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든밸리처럼 이렇게 천년치료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현대의학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세균성 감염 그리고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요, 이 현대의학적인 치료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한 것, 이런 것도 천년치료 방법으로는 좀 곤란하죠. 그런데 사실은 현대의학이 굉장히 기술이 발전하고 또 의료 장비가 발전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치료하지 못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병이 암입니다. 자가 면역 질병, 심지어 당뇨병, 고혈압도 고치지 못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현대의학적인 치료 방법과 그리고 천년치료 방법의 차이점을 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적 치료 방법은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증상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폐결핵이 걸렸다고 하면 폐결핵균을 죽이는 항생제가 개발됐기 때문에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이럴 경우는 현대의학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원인 자체를 제거하니까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감기가 걸렸다. 이럴 경우에는 감기의 바이러스를 잡는 항생제는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처방하는 것은 그 증상을 치료합니다. 기침하네? 그러면 기침약. 콧물도 흘리네? 그러면 콧물약. 열도 나네? 그러면 해열제. 자, 이것은 무슨 치료죠? 그 질병의 근본적인 바이러스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에서 생기는 우리 몸의 정체를 도와주는 정상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암이 걸렸다. 여러분 암이 걸리면 요즘 뭐 중입자 치료니 뭐 로봇 수술이니 엄청 기대가 되죠. 그러나 암의 근본적인 뿌리를 제거하는 것은 아직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과대학에서 의사들이 배우는 것은 딱 세 가지 방법입니다. 수술, 방사선, 키모테라피. 자, 이것은 여러분 근본적인 암의 근본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암의 증상들, 곧 암의 증상은 종양이잖아요.
종양 자체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수술은 아예 도려내고, 방사선은 방사선을 주사해가지고 태워 죽이고, 키모테라피는 약물로 독살시키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암의 근본 원인은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발됩니다. 천연치료는요, 그와 반대로 근본적인 이 암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을 발견하고 찾고 다음에 그 원인을 아예 제거하는 것이 천연치료 방법입니다. 자, 이곳에 이런 환자가 왔습니다. 이 흑색종이라 하는 이 피부암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피부암인지 몰랐습니다. 요 등 쪽에 까만 점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아파져요. 그리고 점점 커져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피부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묻죠. 그거요, 도려내고 다음에 방사선이나 키모테라피로 이제 후속 조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하고 항암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폐에 암이 또 생겼어요. 또 병원에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다시 수술하고 항암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폐도 또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항암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또 임파로 번지고 또 다른 폐에 또 생기게 됐습니다. 이런 환자가 이곳에 왔습니다. 문제는 뭐죠? 암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정상을 처리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와 같이 정상들이 자발된다는 거죠. 자, 이제 천연치유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 천연치유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연치유법은요, 직접적인 정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이 정상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발견하면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도 없어지고 특별히 재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천연치유의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무엇부터 추적해 놔야 되느냐면, 질병이란 무엇인가? 병이 무엇인지 병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그 다음에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매님, 병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정의 한번 해볼까요? 병이란 우리 신체의 어떤 기관이든 그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것을 질병이랍니다. 예를 들면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간염 또는 간암이라 합니다. 위장병은 무엇이 위장병이죠? 위가 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위장병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장기 중에 어떤 장기라도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 장기 이름을 따라서 신장염, 심장염, 뭐 폐암, 뭐 이와 같이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장기 또는 우리의 몸의 신체 일부분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모든 장기, 우리의 모든 신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 세포죠. 우리 몸은 60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도 세포요, 위장도 세포요, 우리의 몸의 모든 것은 다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질병이란 뭐냐면 그 부위에 있는 장기의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질병이니까 세포를 제가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세포막입니다. 세포 안에 제일 중요한 세포핵이 있죠. 세포핵 안에 무엇이 있나요? 네, DNA. 이 DNA에 한 10만 내지 20만 가지의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하는 정보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보 가운데 만약 이 세포가 예를 들면 눈 세포다 하면 눈에 대한 그 기능에만 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포는요, 눈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또 이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예. 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로 할 수 있죠. 자, 이 미토콘드리아는요, 예, 혈액을 통해서, 특별히 적혈구를 통해서 산소와 글루코스, 당을 받아가지고 이곳에서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 세포가 아주 이게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고 세포핵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질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세포막이 손상되었든지 또는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었든지 핵이 망가지면, 핵에 손상이 오면 이건 암입니다. 네,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오면 에너지가 생산이 안 되죠. 사람이 힘이 없습니다. 세포막이 무너지면 피부병 등등 여러 가지 병이 생깁니다. 결국에는 질병이란 세포가 손상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세포가 손상될까? 여러분, 왜 세포가 손상됩니까? 세포가 손상되는 경우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입니다. 여러분, 식물도 세포로 되어 있죠?
자, 밭이 막 풀이 막 나 있습니다. 농부가 이 풀 때문에 골치 아파요. 풀을 제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초제를 확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풀들이 어떻게 해요? 팍 죽어버리죠. 왜 죽습니까? 독을 치니까 이 세포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두 번째, 어떻게 또 세포가 재기능을 하지 못할까요? 외상입니다. 외상. 얘는 화상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칼에 베는 이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세포 자체가 타버리거나 잘라져 버리거나 하잖아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결핍입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화초가 있어요. 꽃이 피어 있습니다. 화초가 있습니다. 이 화초에요, 여러분,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화초가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워터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면 화초는 죽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포도 필요한 영양분과 각종 이런 물과 각종 이런 필요한 영양분이 계속해서 공급돼야만이 존재합니다. 자, 우리 세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 5대 영양소입니다. 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미네랄, 바이타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섬유, 식이섬유.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있죠. 물, 또 공기, 햇빛, 대표적으로 이런 게 다 필요하죠. 이 중에 무엇 하나 부족한다 하더라도 이 세포는 결핍에 의해서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손상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잘 먹으면요, 막 윤택이 있죠. 그런데 못 먹으면요, 사람이 파리해집니다. 다 뭐냐면 영양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과 미네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칼로리가 많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먹는다 할지라도요, 미네랄, 비타민 이 부족하면 이 세포가 재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미네랄과 비타민은요, 이와 같이 글루코스를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우는 데 가지고 불꽃을 일으키는 이런 역할을 미네랄과 비타민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크식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살을 막 찝니다. 그러나 병에 걸립니다. 그것은 미네랄과 비타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기병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각기병. 각기병은요, 비타민 B1이 부족하게 되면 각기병이 걸립니다.
실제로 1880년대에서 러일 전쟁, 그리고 일본군이 이제 한참 이제 이 세계를 뻗어나갈 때 말이죠. 일본 해군과 육군의 군사들이요, 각기병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각기병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붓고 다음에 더 있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왜 각기병이 걸렸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군의관이 한 사람이요, 실험을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해군을 상대로 실험했는데 한쪽 배에는요, 그 당시에 일본 사람의 주식은요, 흰쌀밥이었습니다. 두 번째 배에는요, 이 군의관은 뭘 생각했냐면 영양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번째 배는 흰쌀밥을 주지 않고 보리와 잡곡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주었습니다. 그 실험은 정확하게 성공했는데 일본 A 배에 있는 군인은요 50% 이상이 각기병으로 죽었습니다. B 배는 한 명도 각기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1888년도 정도에 실험한 거고요. 이 해군에서 실험을 했는데 육군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일본이 러시아를 침공했습니다. 러시아를 침공했는데 러시아 군인이요, 그 자료를 보니까 6만 명 가운데 거의 한 3만 명인가 4만 명인가 죽었는데요. 그 중에 2만 몇천 명이 각기병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비타민 B1 때문입니다. 비타민 B1이 제일 많은 것이 뭐냐면 쌀의 껍질인 이 껍질, 근데 흰쌀밥은 이걸 다 벗겨버리잖아요. 그러면 비타민 B1이 0%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잡곡밥이나 쌀은 현미쌀이 비타민 B1을 보유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콩이라든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채소과 곡물과의 비타민 B1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흰쌀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콩을 섞고 잡곡을 섞어서 먹으면 각기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괴혈병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괴혈병. 괴혈병 못 들어보셨나요? 예, 이 괴혈병이란 뭐냐면 잇몸에서 피가 나고 이빨이 흔들리고 내려앉는 병입니다. 멍이 잘 들고, 예, 이런 병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 현저하게 면역력이 떨어지고 콜라겐을 생성해내는 이 효소, 조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C인데 이 비타민 C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괴혈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멀리 항해하는 이런 선원들이 괴혈병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말려서 갖고, 그러니까 야채가 부족했어요. 비타민 C는 어디에 많죠? 야채에 많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면 야채는 곧 시들어버리니까 항해하는 사람에게 라임, 다음에 레몬을
지급했습니다. 라임, 레몬에 비타민C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계혈병이 치료됐습니다. 비타민 9은 엽산이랍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형아가 생깁니다. 다음에 비타민 12가 부족하면 어떤 병이 생기죠? 악성 빈혈이 생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세포는 손상되는 것이 첫 번째, 세포의 손상. 첫 번째, 독이다. 두 번째, 외상이다. 세 번째, 결핍이다. 다음에 네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이것은요, 마음입니다. 식물은 마음과 관계없습니다. 사람은요, 이것이요, 결정적입니다. 이 마음이란, 세포에 손상을 주는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면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슬픔, 고통, 실망, 좌절, 미움, 분노, 이런 모든 부정적인 마음은요, 세포를 완전히 마치 독을 맞은 것처럼 팍 죽이게 만듭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세포 안에 무엇이 됐죠? 핵이 있죠. 핵 안에는 DNA가 있죠. DNA는 한마디로 유전자 정보입니다. 이 핵 속에 있는 유전자가 무엇에 반응하느냐? 이 유전자 정보는요, 우리의 마음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 유전자가 마음의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면 유전자에 전부 다 불이 쫙 꺼져버립니다. 불이 쫙 꺼져버리면요, 기능을 안 합니다. 반대로 불이 꺼져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세포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질병, 손상을 입은 이 질병에 걸린 세포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갑자기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 마음에 희망이 생겼어. 예를 들면 사람이 당신 이제 말기암입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 사람이 그냥 팍 끊기죠. 그 이유는 여러분의 유전자가 무엇에 반응하기 때문에? 뜻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뜻, 절망적인 뜻이 딱 들어오니까 사람의 몸이 축 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 너 이든벨리 가봐. 그냥 한번 살아. 갑자기 이 사람 마음에 뭘 생겼어요?
희망이 막 생겨서 희망. 그럼 여러분의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최고의 희망적인 메시지, 여러분께서 메시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희망과 소망과 생명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받으십시오. 사망적이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에덴별에 오면 여러분이 사는 이유는 환경이 좋고 음식이 좋아서 살 뿐만 아니라 이곳에 오면 여러분이 생명의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세포가 손상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천년치유법이 말하는 우리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근본적인 원인을 딱 아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내 몸이 치료되는지 아시겠죠? 우리에게 독을 제거해버리면 되겠죠? 이 외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경우가 빼버리고 결핍이 있다. 결핍을 채워주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반드시 낫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독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나쁜 공기, 또 나쁜 물. 예, 물 잘못 먹으면 이질 걸립니다. 나쁜 음식. 어떤 음식은요, 우리에게 약이 되지만 어떤 음식은 우리 몸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이게 다 독이에요. 그러면 나쁜 공기는 공해, 미세먼지, 또 여러분의 작업하는 작업장의 환경,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곳이 공해가 많은 지역이다.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요, 이사를 가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일하는 작업장이 끊임없이 독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우리 이곳에 어떤 분이 오시냐면 30년 동안 화학 공장에서 염색 공장에서 염색하면서 화학약품을 다루는 사람이 폐폐쇄성 폐질환으로 여기 왔습니다. 이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직장을 옮겨야 됩니다. 물이 나쁠 때는요, 정수기를 달면 됩니다. 음식이 문제가 있다면 독이 있는 먹지 못할 음식은 먹지 말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네, 결핍은 이것과 비슷한 것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영양의 결핍이 있다고 할 경우는
영양분이 잘 갖춰진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문 좀 여십시다. 밀폐되면 안 돼. 문 좀 여십시다. 여기도 문 좀 열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야외에서 생활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정진시킵니다. 그리고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한없이 밀려오는 실망과 좌절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미움과 적개심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그걸 한번 극복해 보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습니까? 제 경험으로는요, 제 힘으로는 제 마음을 바꿀 수 없더라고요.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정적인 마음이 바뀌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한 곳에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운동하고 하더라도 여러분 질병 안 낫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 소망, 희망,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제 실제적인 경우를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사람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이은숙 지사님이 오셨습니다. 이은숙. 자, 이분이 오시기 전에 먼저 전화를 했어요. 원장님, 제가 지금 자궁 내막종이 있는데, 자궁 내막종이라는 게 뭐냐면 자궁 옆에 피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이걸 수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가능한가요? 제가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어차피 집사님 수술할 거면 이곳에 와서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수술해도 늦지 않습니까? 늦지 않지 않습니까? 집사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분이요 1년 휴가를 몰아가지고 2주를 잡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 몸의 질병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독이죠. 결핍이죠. 마음의 문제죠. 뭐 외상은 없으니까 반드시 원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원인을. 그리고 일단 사람이 오면 독을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일정 기간 금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강력합니다.
염증 수치가 뚝 떨어집니다. 자, 금식하면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는 제가 이 시간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하고 있는 중에 이제 5일 동안 하고 다음에 6일부터는 이제 보식을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그가 고백한 말을 딱 들으면서 그러면 그렇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분이요 어린이 영어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린이 영어 학원에서 교사가 원어민 이 교사란 말입니다. 근데 어린이들이 생일이 거의 날마다 생일 잔치를 해야 될 만큼 그렇게 돌아가면서 생일 잔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원어민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생일 잔치 음식이 뭐냐면 케이크, 피자, 다음에 치킨. 이 음식을 계속해서 먹으면요 반드시 병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피자 좋아하십니까? 피자를 좋아하시면요 오늘 이 시간부로 딱 끊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처제가 간호학 교수였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제 처의 여동생이 간호학 교수였다고. 간호학과. 네, 연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막 데스크에 안내 보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간호사들이었죠. 근데 간호사들이 마침 그때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간단하게 먹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피자거든요. 그러니까 피자하고 이제 콜라 보통 같이 나오잖아요.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관계자가 지나가면서 제 처제에게 한 말, 아니 아직도 피자를 먹습니까?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자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병이 났죠. 그리고 함께 온 그 마선의 지사님도 있습니다. 이분은 또 이 위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주성 식도염에다가 위벽이 장벽으로 되는 그런 질병이 걸리고 하여튼 간에 위로 인해서 고생이 많은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원인도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는 옆에 뭐만 있으면 계속 집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주전부리.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러면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특별히 환자들, 특별히 한국 사람의 환자는 다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좀 많이 먹어서 살을 찌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마른 사람이 과식을 하게 되면요 우리 몸이 그것을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니까 과식을 하시더라고. 그러니 네가 또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현숙 지사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곳에서 5일 동안 과일만 먹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과일만 먹는 과일 금식을 5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운동했죠. 또 믿음도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먹고 싶습니다. 이게 그의 기도였습니다. 5일이 지났을 때요, 팍 터졌습니다. 뭐 병원에 가서 아직 사진을 아직 안 찍어봐서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는 그것이 터져서 제거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왜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느냐? 제가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어머니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식사 시간에 이야기하는데, 아니, 이 집 시어머니도 그렇게 좋고 저 집 시어머니도 그렇게 좋은데 우리 어머니는 제 아내에게 너무 나쁜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그 30대 초반에 천안으로 이사 갔다 했죠. 왜 이사 간지 아십니까? 고부간의 갈등을 피해서 이사 갔습니다. 그만큼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쪽 시어머니들은요, 다 며느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며느리부터 받고 싶어 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고집스럽게 그렇게 사시다가 노년에 80대 초반에 유방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발견됐을 때는 말기였습니다. 제 어머님이, 그러니까 제 어머니.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2개월밖에 못 산다 했습니다.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처가 한 말이 감동이었습니다. 제처가 한 말이 감동이었다고. 감동. 그렇게 평생 그렇게 시집살이 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십시다. 평생 고집스럽게 살고 예수도 모르고 그냥 돌아가시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니까 땡큐죠. 그래서 우리 집으로 모셨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요, 뼈로 전이돼가지고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걷지도 못하셨습니다. 우리 집으로 올 때는 이렇게 119에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는요, 딱딱했습니다. 돌처럼. 우리 집 오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요, 이든밸리에 사는 것처럼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제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제 차는요, 이곳에 사는 것처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완전한 건강 식사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금식도 시키고, 저는 제가 하는 일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제 처는 또 날마다 목욕시켜줬어요. 제 처가.
제 어머니가 얼마나 감동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요, 성경을 딱 가르치니까 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들아, 너 대학까지 나왔지? 예, 대학 나왔는데요. 너 대학까지 나온 애가 이런 어리석은 말을 믿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는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쫙 지나니까요, 어느 날 또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들아, 내가 듣고 보니까 내가 땡 잡았네. 왜요? 야,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니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그 돌처럼 딱딱한 이것이요, 몰랑몰랑해지면서 툭 떠지면서 그게 쫙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몰랑몰랑해져 버렸어. 더 놀라운 사실은요, 걷지도 못하는 부인이 일주일 만에 걷게 됐습니다. 두 달밖에 못 사신다는 우리 어머님이요, 그때로부터요 일주일에 3번씩 저 따라서 교회 나가고요, 제가 또 이제 방문할 때 또 방문도 또 따라 나가셔. 우리 교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 왔을 때 그 인상이 너무 무서웠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점점 변화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천사의 얼굴로 바뀌었답니다. 두 달밖에 못 사신다는 우리 어머니가 1년 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왜 1년 좀 계속 못 사셨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 어머님이 다시 독을 먹어서 돌아가셨습니다. 환자들한테는요, 육식은 독입니다. 특별히 암 환자들한테는. 저희 집에서는 채식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식에 가게 됐는데, 그 뷔페로 되어 있는 결혼식이잖아요. 제가 바빠서 이 사람 저 사람 인사하는 사이에 우리 어머님이 때는 있다다 하고는 육고기, 생선, 왕창 2접시를 드셨습니다. 보세요. 독이 딱 들어오니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세포가 팍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날 저녁에 자리에 딱 누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 어머님은요, 구원을 확신하고 주님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건강의 법칙은 정확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건강의 법칙을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건강의 법칙을 잘 배우시고 날마다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칙대로 여러분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